자, 두 번째 시간으로 주식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주식과 기업의 상관관계, 그리고 두 번째 주식, 은행, 보험의 차이, 세 번째는 증자와 감자에 대한 비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론편과 실전편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론편, 그러니까 초보 주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과 기업의 상관관계,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예전에 개와 주인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많이 표현을 해요. 개는 뭐예요? 개는 주식이죠. 결국에는 개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주인 뒤를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 주인은 뭡니까? 실적이에요. 실적이 좋으면 결국에는 주식은 올라간다. 이 말인데, 요거는 이제 예전 격언입니다. 예전 격언. 주식과 기업의 상관관계. 우리가 주식을 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뭐냐면, 보면 우리 집에 있는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여사분들, 여사님들, 그런 분들이 주식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백화점이나 매장이나 항상 그런 트렌드에 민감한 게 사실 여성이거든요. 여성. 우리가 항상 보면 여성들에게 이런 뭐랄까 유행이나 트렌드가 결국 주식시장에 항상 반영이 잘 돼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주식과 기업에 대한 상관관계, 주식이 잘 가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매출이 올라줘야 되고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뭔가에 대한 재료가 있어줘야지만 주식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적이 나빠지고 기업에 대한 나쁜 뉴스가 있다면 주가는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빠질 때 이 기업이 나쁜 뉴스가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신 빠지고 난 다음에 다 빠졌을 때쯤 되면 그때 악재 뉴스가 나오죠. 그리고 주가가 다시 돌아서 올라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우려감에 대한 해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실적이 동반되는지 아닌지 몰라요.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주가는 올라갑니다. 나중에 다 올라가고 나면 실적이 좋더라,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빠집니다. 이때는 우리가 또 뭐라고 합니까? 선반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주가가 기업과 똑같이 동행성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주가는 선행적인 선행지수에 대한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띠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실적이라는 것은 감사보고서를 언제 나옵니까? 결국에는 1, 2, 3월 달에 감사보고서가 4월 달과 5월 달. 자, 그러면 4, 5, 6, 5월 달에 감사보고서가 언제 나옵니까? 7월 달과 8월 달. 그러면 7, 8, 9월 달에 감사보고서는 10월 달과 11월. 그러면 10, 11, 12. 언제 나오나요? 2월 달과 3월 달. 결산이죠. 물론 6월 결산도 있겠지만 대부분 12월 결산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1, 2, 3월 달에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주식시장은 4월 달과 5월 달에 아는 거고, 하지만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여성분들, 주부분들, 세상 만사에 관심이 많으신 트렌드에 민감한 우리 남자들은 미리 이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체감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여성분이 좀 더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은 소비에 대한 소비를 많이 하는 입장이거든요. 백화점에서도 슈퍼에서도 마트에서도 소비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면 삼양의 그 뭡니까 그거 무슨 라면이에요? 삼양의 매운 라면.
삼양라면 그 매운 거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도 판매가 많이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죠. 하지만 실적은 언제 나옵니까? 보고서를 써야지 나온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리 캐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물건을 좀 더 유념 있게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식은 기업에 대해서 선행지수적인 역할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내가 좀 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우리가 이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가 이제 그 골프 브랜드 중에 타이틀리스트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다들 다 아실 거예요. 타이틀리스트. 우리가 그 타이틀리스트 채를 조금 고급 채라고 많이들 조금 표현을 하죠. 일반적인 채보다 가격도 좀 더 비싸고 또 프로 선수들 많이 쓰고 그렇다 보니까 그 채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조금은 우리가 골프 좀 친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채를 하고 이제 초보 때는 그 채를 보다는 조금 쉽게 뭐 테일러메이드라든지 물론 그 채들도 좋은 거 있지만 또는 뭐 나이키나 이런 브랜드를 처음에는 쉽게 조금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타이틀리스트라는 부분을 보면서 필러 코리아에 대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리고 실적도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에 대한 매출도 우리나라에서는 상당 부분 지금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우리 남성분들도 미리 그런 분위기를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은행, 주식, 보험에 대한 차이를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한 단어로 조금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주식은 복리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단리예요. 그리고 보험은 복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식과 보험은 같은 복리 아니죠. 일복리입니다. 그리고 보험은 연복리입니다. 자, 이런 기초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든탑도 잘 쌓아야지만 공든탑이 많이 올라갈 수 있죠. 은행은 단리라는 것은 우리가 적금과 예금을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예금을 2년 넣어요. 2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가 어떻게 되느냐? 자, 만약 2%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뭐 3천만 원을 예금을 했어요. 3060 그냥 단순 계산만 할게요. 세금 제하지 않고 3060이 되고 2년째 될 때 또 여기에 3060에 2% 이게 아니고요. 3000에 60이 되고 내년도 3000에 60이 되는 거예요. 단리.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 다음에 또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하지만 복리라는 거 개념은 뭐냐면 원금 플러스 이자 이게 1년이죠. 2년째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이자가 붙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자가 붙고 이게 복리라고 하죠. 일복리는 뭡니까 그러면? 하루하루 다른 거죠. 우리가 주식을 일복리다, 기회가 많은 것다라고 하는 것도 보험은 1년 걸릴 수 있는 것을 주식은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거든요. 미국은 이렇게 못해요. 수수료가 비싸서.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을 열심히 하셔야 될 때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자와 감자에 대한 부분인데, 자, 증자는 말 그대로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자는 자본금을 감한다는 얘기고, 증자 중에서도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어요. 유상 뭡니까? 있을 유죠. 응?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합당한 요구를 해서 증한다. 자본금을 증한다는 얘기예요. 돈을 받아서 증자를 하는 것을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하고, 무상증자는 무료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요 차이를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감자 중에서도 이제 무상감자가 있고 유상감자가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유상감자는 자본금을 감하면서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자본금이 1000억인데 자본금을 100억으로 줄이면서 10분의 1로 줄였죠. 그럼 우리한테도 그에 합당한 10분의 9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는 유상감자라고 해요. 무상감자는 자본금을 감하는데 돈을 주지 않는 거야. 이런 기업들 어떤 거 있어요? 관리 종목 이런 것들이 보면 어느 한순간에 감자탕집 한다고 얘기를 하죠. 감자탕집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내한테 유상도 아니고 그냥 줄어버려요. 내가 이 주식을 1억치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면 2천만 원이야. 보니까 감자를 했어. 미치지. 이런 상황이 무상감자. 근데 2천만 원 줄었는데 8천만 원 좋네? 돈으로 들어왔네? 야, 양심 있는 놈들. 그거에 유상감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